한국시 읽기 그들 오은 쭉 읽겠습니다. 토론을 하던 날이었다. 날씨부터 시작할까요? 그가 물었고 진부하지 않아요? 그가 대답했다. 이거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가 물었고 그가 대답했다. 이거 두 사람이에요. 응?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나 구별이 안 되는 그죠. 다시 얘기했습니다.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혼란스러울 것 같아서 우선 설명하겠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그들 오은 토론을 하던 날이었다. 날씨부터 시작할까요? 그가 물었고 진부하지 않아요? 그가 대답했다. 기후 얘기를 해보죠. 내가 말했었나? 심드렁한 톤만은 생생하다. 옥리를 숨겼지만 의도는 뻐드렁니같이 붉어지고 말았다. 큰 따옴표를 쓰는 순간 너는 의지하게 되는 거라고 권위에 호소하지 말라고 그는 덧붙였다. 그 사람과 너는 엄연히 다른 사람이잖아. 서로 다른 두 사람이 같은 생각을 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일까? 권위에 호소해서 내가 힘을 얻었던가? 찬성하고 반대하는 문제는 결국 이기고 지는 싸움이 되었다. 날씨는 눈에 보이지만 기후는 온몸으로 흡수하는 것이었다. 뜨거움과 축축함이 결합해 무더위가 되는 것처럼. 푸른 하늘 아래에서 우리는 땀을 흘린다. 어느 날에는 양불이 빨개지기도 한다. 오늘을 살면서 내일을, 다음 계절을 내친 김에 10년 후를 기대한다. 큰 따옴표 뒤에 숨는 거지 보이지 않는 것에. 그가 말했다. 아니지. 큰 따옴표 사이에 숨는 거지. 그가 토를 달았다. 보이지 않아서 우스운 것이 있었다. 보이지 않으니까 무서운 것이 있었다. 서로 다른 두 사람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들에게는 무건도 실언이었다. 그들은 확실히 힘을 얻었다. 그럴 때 꼭 입을 다물더라. 그럴 때가 있었다.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무슨 말을 해도 통하지 않을 것 같을 때가. 어떤 말도 나를 드러낼 수 없을 때가. 표정으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가. 나는 무표정을 지었다. 없음을 드러냈다. 큰 따옴표 단에 또 따옴표를 만드네. 그는 간파한다. 두 번 숨내. 그는 쐐기를 박는다. 숨죽인 채 잠자코 있었다. 마음속으로 한 말이었는데 그럴 때 작은 따옴표는 꼭 구름으로 만든 우산 같았다. 우산 속에서 소나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이 상징학 연구소의 그 시로운이 그 오은 시인이 쓴 시로운의 시로운 생각이라는 시론이 있습니다. 시로운 생각. 카페에 앉아 일단 한 사람이 지루하다고 말한다. 그 모습을 바라며 다른 한 사람이 늘어지게 하품을 한다. 우리는 왜 매번 지루할까? 한 사람이 묻자 하품을 마친 다른 사람이 한 사람이 따분한 목소리로 대답한다. 매번은 아니야. 자주 그럴 뿐. 그런데 너는 지금 하품만 하고 있지 않아. 하품하던 사람이 놀랐는지 갑자기 딸꾹질을 한다. 시작한다. 그야말로 하품의 딸꾹질이다. 어려운 일이 공교롭게 계속되고 있다. 움직이자 한 사람이 단호하게 말하며 딸꾹질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운다. 그들은 어디론가 이동한다. 네, 그들은 오은신이 아니라 나가 아니에요. 나는 지금부터예요. 이건 시론이니까 이건 시인이죠. 시인의 말이에요. 아까 시는 누구의 말인지 하자가 있으니까 잘 모르지만 이건 시론이니까 시인의 생각이에요. 시인의 시로운 생각이. 그러니까 시인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런 상황을 보면서 시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깥에 나와 걷는데 아까 들었던 말이 자꾸 들렸다. 다름 아닌 움직이자. 움직이면서 움직임을 떠올렸다. 움직이자. 이건 뭐냐면 행동자예요. 그러니까 행동을 하려면 생각해 보세요. 행동자라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인데 행동자, 에이전트 또는 에이전시라고 번역을 하는데 음, 지금 특히 탈근대 시대의 이 설명에 있어서는 행동자라는 개념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근대 시대에 근대 시대에는 생각과 행동의 일치, 언행일치라고 그러죠. 언행일치가 가능했었어요. 이론이 그 시대가 시스템이 확정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시스템이 근대 시대를 비롯한 시스템, 세상의 그 사고 체계가 인식 체계가 확립되어 있는 시대일 경우에는 뭐만 찾아보면 되냐면 생각과 행동이 일치됐냐 안 됐냐만 보면 되는 거죠. 그죠? 이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행동과 행동이 일치되는지 안 되는지만 보는 시대가 있었는데 이 8근대 시대에 들어서면서
이 탈근대 시대는 근대 시대가 아직 그대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근대 시대의 현실 속에서 탈근대 시대의 도래가 왔거든요. 지금 탈근대 시대가 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탈근대 시대는 근대 시대의 포리, 근대의 포리라는 방식, 포함 플러스 초월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치? 그럼 문제가 하나 발생하는데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거는 사고방식이죠. 이건 위와 같은 어? 포함을 하지만 초월한다. 을 하지만 초월. 이런 식의 모호한, 그지? 이러한 이율배반적인 역설적인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현실 세계 속에서의 행동, 움직임, 그지? 결단, 그지? 결심해서, 그죠? 디시전에서 결심하고 행동하는 상황에서는 어느 하나의 어? 움직임에 몸이 몸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에 투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문제를 알고 있다. 그러니까 역설적이고 뭐 이율배반적이고 뭐 해도 행동할 때는 하나를 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치? 뭔가 하나 결정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어. 라고 말해도 소용없어요. 왜 그래요? 뽀뽀할 땐 뽀뽀하든지 말든지 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행동자의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해요. 지금 이건 행동자의 문제예요. 그치? 움직이자. 이게 굉장히 충격적으로 들린 이유가 있어요. 움직이면 온몸이 움직이는 거잖아. 그죠? 지루하고 지루하지 않은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자꾸 그 말이 들리는 거예요. 행동자의 문제, 행동의 문제. 그지? 그래서 이게 이 행동의 문제가 무슨 상황이에요? 윤리 도덕적인 상황의 결과를 초래해야 하는 거죠. 그죠? 행동하는 그러니까 윤리 도덕적인 결과, 이 효과를 발생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 갈등이 있는 거예요. 어떤 쪽으로 결정하든 마찬가지인데, 문제는 그런 결정을 하면 그런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거죠. 움직이면서 움직임이 떠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움직이는 현실은 그냥 움직임이지만 움직임을 떠올리는 거는 지금 행동자의 문제를 떠올리는 거죠. 그치? 그 사세나 자리를 바꾸는 거, 가지고 생각을 바꾸는 것, 이 사실이나 현상을 다른 상태로 바꾸는 것. 이 모두 움직이는 일이에요. 왜 이렇게 움직이는 일이냐? 가지고 있는 생각을 바꾸는 것. 그죠? 이게 이제 탈근대 시대니까 그렇단 말이죠. 그 움직이는 일은 기본적으로 바꾸는 행동인 거죠. 왜냐하면 선택을 가지고, 그러니까 동시에 특정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는 거죠. 기계 따위를 가동하는 것도 움직이는 거 말하지만 그 움직이는 일은 지속을 위한 행동이기도 하는 거죠. 그렇지만 지속을 위한 행동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바꾸기 위해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는 왜냐하면 몸을 움직여야만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두 개가 구별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누군가를 설득할 기회를 놓치는 거죠. 그러니까 원하는 회사의 문을 직접 두드리지 않으면 입사는 요원하고 보고 싶은 이들을 향해 이동하지 않으면 흐름은 결코 전달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몸을 움직이면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거꾸로 반대로 마음이 움직여야 몸을 움직이기도 하는 거죠. 이 행동자의 문제예요. 마음이 동하지 않는데 몸이 나설 리가 없는 거죠. 하기 싫은 차일파일 미루는데 그것도 마주한 상황에 끝내 외면하는 것도 이 때문인 거죠. 몸과 마음은 한동석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까 말한 탈근대적인 이런 일배반적인 사고, 포함과 초월이라는 이율배반적이고 역설적인 생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몸을 가진 인간이기에 하나의 움직임에 투여할 수밖에 없다는, 그치? 이 두 가지 문제를 갖고 있어서 그래요. 이게 하수식 모순되기 때문에
이 행동자의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고, 이게 이제 중요한 투쟁의 장이 돼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은 말은 의욕이 없는 심신을 다그치는 말이고, 상태를 사태로 만들자고 독려하는 말인 거죠. 이를 가리켜 시롭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시롭다는 말, 이 말도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시적 상상력으로 세상을, 현실을, 바꾸자. 그 말이죠. 상태를 사태로 바꾸자. 그 말은 시적 상상력으로 세상을 바꾸자. 그 뜻일 것 같아요. 사전에는 이 단어가 실이다라는 전람도 방언이라고 나오지만, 내게 시로움은 익숙한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안간힘, 낯선 존재에 다 받아들이는 몸에 가깝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즉, 근대적인 현실의 한계를, 어, 어, 익숙한, 어? 세상에서 적극적으로 벗어나서, 어, 낯선 세상을 받아들이려는, 적극적인, 어, 몸부림 같은 움직임은 시적 상상력의 힘에 힘입니다. 그죠? 이 시선의 힘에 의해서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없다는 단어를, 실없다는 단어가 그냥 시 같다, 시 모양 같다, 그런 뜻이 아니라 시의 힘으로, 시적 상상력의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험이 전제되냐는 새로움은 불가능하다. 그게 그 소리예요. 실험이 전제되는 새로움은 불가능하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언제나 그렇다는 소리가 아니라, 언제나 그렇다는 소리가 아니라, 이 시적 상상력의 힘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활동대적인 새로움은 불가능하다. 그 소리를 돌려서 한 말이에요. 내가 훨씬 더 나도 시를 쓰는 사람인데 맨날 너무 산문적으로 설명해요. 설명하다 보니까 돌이켜보니 시로 가는 길에는 늘 시로움이 있었다. 이 시로움과 시로 가는 길은 다르죠. 시는 시창작의 방법론에는 제대로 된 이게 무슨 소리냐면 돌이켜보니 시로 가는 길에는 늘 시로움이 있었다. 이 말은 무슨 소리냐면 시창작의 과거 경험을 반성해 보니 예? 제대로 된 시창작의 과정에는 어? 근대적 사고 체계를 벗어나는 시적 상상력의 힘의 발휘가 필요하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시창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차근대적 시적 상상력, 세계관을 반영하는 시적 상상력이죠. 그때는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을 돌아볼 때 심신을 처음의 상태에 왜냐하면 처음의 상태에 가깝다는 소리는 기존의 그 세상을 벗어나는 거죠. 먼 데를 볼 때 긴장을 최대로 풀고 심신묘하게 만들니 모두 시로움을 꿈꾸고 시로운 생각에 다다르는 길이다. 그거는 이제 지금 위에 말한 이런 시적 상상력을 발휘하는데 필요한 상황을 말하는 거죠. 시인의 경험에서 나온 말이에요. 시로운 생각은 이로운 생각과 거리가 있다. 이제 이해가 되죠. 시로운 생각은 이로운 생각과 거리가 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시로운 생각은 음, 즉 밝은데 시세계를 창조하게 하는 시적 상상력의 힘을 발휘하는 하게 하는 사고 체계는 인식 체계는 뭐예요? 이로운 생각, 즉 근대 세계에서 이익이 되는 이익을 창출하는 그런 과정이 되는 건 아니었다는 거죠. 그죠? 내가 시를 쓰려고 해봤더니 제대로 된 시를 쓰려고 보니까 그거는
그거는 근대 세계 이익을 창출하는 거는 잘 안 되더라. 그죠? 그 두 개는 구별이 되는 것 같다. 어쩔 수 없이 그게 잘 안 됐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떤 이익을 바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실험은 위함이 아닌 향함에 가깝다. 위함은 무슨 소리냐면 기존의 체계, 그죠? 기존의 체계, 그죠? 기존의 근대 체계를 수호하는 그런 게 위함이겠죠? 그러니까 실험이라는 거는 근대 기존의 체계를 수호하는 음, 그런 거보다는 향함, 무슨 소리예요? 새로운 시대 전환이 밝은데 세계로 향하는 아방가르드, 전쟁. 이게 이제 시를 쓴다면 제대로 된 그러니까 요거는 제대로 된 시를 쓴다면 그 소리가 전제가 깔려 있는 거죠. 실험이라는 거는 어, 제대로 된 시적 상상력을 발휘하려 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실험이라는 단어를 왜 일부러 만들었는데 그거는 제대로 된 시적 상상력을 발휘하려 한다면 그런 뜻에 가깝다는 거죠. 그죠? 실험이라고 말했지만 그게 그 뜻이고 그거는 기존의 체계를 옹호하는 게 아니라 어, 향함, 새로운 세계를 향한 어, 그런 노력인 거죠. 그러니까 창조죠, 창조. 전적인 창조 과정으로서 시가 원래 창조 과정이잖아. 창조에 맞는 거죠. 달성하는 데는 대신 달성하는 대신 목표를 달성하는 대신 성찰하고 그죠?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대신 보이지 않는 변화를 발견하는 데 관심이 있다. 지루함을 토로하는 시간에 바깥으로 걸음을 내딛는 것이다. 누군가는 시답지 않고 여길지 모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답지 않다. 이게 말장난이죠? 시답지 않다. 이게 시답지 않다. 이게 말장난인데 아주 멋있는 말장난이에요. 이런 생각을 하며 문득 길을 잇다가 문득 길을 잃고 말았다. 그러니까 길을 잃고 마는 이유는 정해진 길을 안 가니까. 그러니까 움직이는 들 도착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모험이고 창조니까. 창조적 모험이죠. 문득 산책과 시쓰기는 닮아있다는 생각까지 미친다. 어떤 목적을 위해 걷거나 쓰지 않는다는 점에서 도중에 그만두고 싶다는 욕망이 스멀스멀 올라온다는 점에서 어렵고 힘들죠? 실제로 포기하기도 하고 별 수 없이 출발했던 곳으로 되돌아가기도 한다는 점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공통점은 의외성이다. 의외성은 창조성이죠. 출발할 때 막연하게 그랬던 도착지가 실제로 당정한 곳과 다르면 어떤 전율에 휩싸인다. 이게 시적 전율이죠. 실험이 새로움과 맞닥뜨렸다는 생각도 든다. 움직였기에 비로소 닿을 수 있던 우연. 움직였기 때에 비로소 닿을 수 있던 우연이 뭐냐? 이때 움직인다는 말은 그러니까 길을 따라간다는 뜻이 아니라 그죠? 창조적인 시적 상상력을 발휘한다는 거죠. 이유는 어느 정도는 필연적이다. 왜 어느 정도는 필연적이냐면 어느 정도는 뭐냐면 시대 전환을 상황하기 위해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될 것이기 그런 뜻이죠. 시대 전환의 상황이고 궁극적으로 그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필연적이라고 딱 잘라 말 못하는 게 이게 언제 올지는 구체적으로 그럼 언제야? 라고 말하면 대답하기 곤란하니까 그래.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한다. 가뭄의 단비다. 옷이 젖는 줄도 모르고 한동안 제자리에 서 있었다. 비를 맞아본 적이 언제였는지 도통 기억나지 않는다. 몸을 움직이니 비도 맞는구나. 비를 맞는 감각을 몸에 다시 새길 수 있구나. 다시 새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정동, 새로운 느낌을 다시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롭지는 않아도 충분히 실없구나. 이게 뭐냐면 정동적 사고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완전히 새로운 건 아니어도, 그지? 완전히 100% 새로운 건 아니어도 충분히 실없구나. 그 무슨 소리냐면 새로운 세계의 정동 표현이 된다는 거죠. 여름비에 시원함에 흠뻑 젖은 때 집에 돌아왔다. 움직이지 않았으면 불가능했을 일이다. 이때 움직이라는 거는 그냥 보통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저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세계관을 열어 찾아가는 거예요. 이 얘기가 내가 정동 얘기를 했는데 이 교재 조건 없는 학교는 아직 안 읽은 건데, 앞으로 읽을 것 중에, 이 지금 위에서 읽은 것 중에 제일 중요한 얘기가, 뭐, 제일 중요한 나의 행동 중에 가만히 보시면 뭐가 제일 많냐면, 입 다물더라. 그죠? 요거죠.
음, 요거 굉장히 중요한 용어죠. 요거에 대한 그 분석을 좀 하고 다시 시를 읽어야 될 것 같아서 주어업 썰크. 썰크라는 단어가 바로 그래. 뚱하다, 뾰루퉁하다. 이게 썰크예요, 썰크. 뚱하다, 뾰루퉁하다. 이 단어는 보통은 감정이라고 표현도 안 되죠. 근데 이게 탈근대 정동의 한 주요 요소라고 생각해요. 탈근대 정동이라는 거는 근데 감정과 정서 플러스 생각이죠. 그러니까 탈근대 정동은 전혀 새로운 정동의 새로운 느낌의 체계인데 지금 새로운 시대의 생각인데 그 탈근대 정동의 핵심 정동 중에 하나가 썰크라고 생각이 들어요. 썰크. 뚱하다, 뾰루퉁하다. 프로브 임플리시트 룰즈 앤 파라독시즈.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 뚜렷한 익스플리시트한 뚜렷한 룰은 아직 없는 거죠. 익스플리시트 룰은 없는 거야 아직. 익스플리시트가 익스플리시트 익스플리시트이 아닌. 그러니까 뚜렷한 그게 반대말이죠. 그러니까 뚜렷하게 아직 나오진 않았어요. 그지? 룰이 언제 반대. 그러니까 언제 이게 룰이에요? 그건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서클하는 것이. 그 임플리시시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패러독스, 역설이죠. 말 안 하는데 어떻게 알아 이거잖아. 그죠? 생각해보세요. 뚱아가 말 안 하잖아.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하는데 말을 하고 있는 역설. 그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 말을 안 해요. 말 안 하는데 사실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지? 그게 이상한 말이죠. 이게 썰킹이에요. 뚱한 거. 이거는 marvelous example of intense communication without clear declaration. 뚜렷한 천명 선언이 없이 아주 강렬한 커뮤니케이션 통화 대화에 놀라운 예라는 거예요. 왜 놀라운 예냐? 이게 새로운 시대 팔근대 시대의 정동이거든요. 이거 놀라운 정동의 이해를 하나 또 들었어요. 그래서 어, 레베카 로치의 그 런던 대학교 레베카 로치의 그 전임 강사인데 아, 그 중에 여기서 두 문단만 이건 이제 나중에 한번 읽겠습니다. 그렇지만 두 문단만 읽고 읽는 데 도움이 되니까 미리 읽는 거죠. 아직 조건을 학교에 번호가 안 붙어 있죠. 이 번호가 한 40번, 37번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아주 읽게 될 텐데 예고편이에요. 예고편으로 보시고 우선은 읽겠습니다. Let's zoom in what, sorry. Let's zoom in on what sulking involves. 썰킹에 뭐가 포함되는지 한번 집중해서 주목해서 보자. 썰커스 썰크. 썰커 하는 사람, 뚱한 사람들이 또 뾰루퉁한 뚱하다 뾰루퉁하다 남녀 표현의 차이죠. 뚱한 건 남자고 여자는 뾰루퉁하다 그러죠. When they feel wronged. 뭐가 잘못됐다. 내가 잘못됐다. 내가 잘못 취급당했다 그럴 때 뚱해지는 거죠. Sometimes they really have been wronged. 진짜로 잘못 대접을 받았을 수도 있지만 그냥 but sometimes they just sour. 기분이 나쁜 거죠. about losing fair and square. 공정하고 아주 공정한 그런 대접을 못 받았다. 공평한 대접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생각할 수 있어요. 코비드, 그 팬데믹이 있을 때, 어, 대중생활에서 안 나타났어요. 치도를 해야 돼, 안 나타나고, 또, 어떻게 됐냐면, 선거가 끝난 다음에도 그랬죠. 그죠? 그래갖고, 선거에 부정이 있었다고, 그래서 자기가, 정당한 승리를, 어? 지겠다고, 근거도 없는 음모 이론을 막 동원하고 말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러니까 트럼프는 뭐가 안 받았는데 뭐 잘못된 게 없었단 말이죠. 이거 다 틀린 말이었지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퉁해지는 걸 막을 수는 없었어요. 놀라운 일은 뭐냐면 그런 트럼프의 썰킹한 자세를 지지자들이 지원한다는 건 틀림없이 틀린 거짓말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트럼프의 썰킹을 어? 트럼프의 썰킹을
대처할 방법을 몰라서, 그죠? 제대로 대처할 방법을 몰라서, 어? 어, 무방비 상태로 그가 썰킹, 무의미한, 그러니까 근거도 없는, 그지? 근거도 없는, 어, 무대뽀에, 어, 근거도 없는 썰킹의 정동을 통해서 지지자들의 지지를, 지원을 유도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이런 탈근대적 정동의 본질을 민주당을 비롯한 미국 주류 언론은 이런 정동을 파악하지 못하여 트럼프가 재선에 나서고 공화당의 어, 지배하는 상황을 정치. 이게 미국 정치의 지금 가장 큰 이슈가 됐는데 이 썰킹을 해결을 못해. 이게 썰킹 지금 이게 내가 지금 분석하고 있는 게 농담 같은 얘기가 아니고 미국 정치, 세계의 정치 상황의 결과를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일이 되고 있죠. 우리나라 대통령도 트럼프가 다시 당선된다면 트럼프의 이 썰킹한 그 자세를 굉장히, 그리고 한국의 정치가들도 이걸 베낄 수가 있겠죠. Next, the circle deals with their feelings of being wronged by socially withdrawing. 어떻게 하냐면 사회적으로 이렇게 안 하는 거죠. 물러나는 거죠. 나 안 해. 그리고 버리면 안 하는 거예요. 아킬레스가 하나의 예예요. 아킬레스가 자기가 얻은 그 전리품을 얻은 여자를 아가멤네에 뺏어갔다고 전투를 참가를 안 하죠. 그 친구가 죽어요. 말도 안 되는 행동인데 그런 썰킹이 그리신의 핵심적인 장면이죠. 트로이 전쟁에. 트럼프도 마찬가지죠. 대통령의 의무를 안 해요. 그래갖고 캠페인 코비드 19 할 때 대통령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서 미국이 지금 더 심해졌잖아요. 그 완전히 처벌감인데, 그죠? The rest of us may simply refuse to speak. 또 다른 사람들도 그냥 자기가 뭐가 잘못됐다고 느끼면 그 사람한테 말 대꾸를 안 해요. 입 다물어 버리는 거죠. 그 보건사회에서 이거 많죠?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행동이에요. 소셜리 위드로잉, 사회적으로 물러나는 것. 그러니까 그걸 퇴각해버리는 거죠. when we feel wronged, 우리가 잘못했다고 느꼈을 때 물러나는 게 언제나 썰키는 건 아니죠. two things, 그 썰키할 때는 썰크하는 걸로 물러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처벌의 요소가 있어요. 왜 물러나냐면 타겟이 되는 사람들이 불편하게 하려고 물러나는 거죠. 그죠? 그런 의도가 있는 거죠. 서킹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가멤논이 서킹을 한 거는 아가멤논이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가멤논이 전쟁에서 지고 난리 난단 말이죠. 그죠? 그다음에 트럼프가 서킹하는 거는 저거죠. 질병으로 이렇게 황당해지니까. 근데 누구 탓도 아닌데, 그죠? 어, 그리고 콜드 숄더가 뭐냐면 쌀쌀하게 대하는 거죠. 쌀쌀맞게 대하는 거죠. 쌀쌀맞게 대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거죠. 어, 만약에 불편해야 하는 대상이 없다면, 썰킹은 불완전하겠죠. 그죠? 통해봐야 상대방이, 불통하냐? 그리고 지나가 버리면 그만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신경 쓰는 거, 너하고 대화하려고 신경 쓰지. 여자들 뾰루퉁해지는 것도 상대방이 관심을 가지고 뾰루퉁해질 수 있는 거죠. 상대방이 아무 관심도 안 하면 뾰루퉁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죠. 그죠? 소용이 없어요. 어? 예, 얼마 안 된 거야. 5월 10일에 나온 내용이. 하나 더 얘기하자면, 요건 좀 이따 얘기할게요. 우선 읽다가. 더 나가서 이제 봅시다. 이 썰킹에 관한 얘기니까.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이하고 얘기했죠. 그들.
즉, 다시 말해서 그가 여러 명 복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말해줬어요. 토론하던 날이었다. 토론하는데, 날씨부터 시작할까요? 하고 그가 물었고, 진부하자, 진부하잖아요? 그리고 그가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후 얘기를 해보죠라고 내가 말했었다. 날씨라니, 뭐 또 날씨 얘기야. 기후 얘기하자고 그러고. 그러니까, 내가 말했었나? 심드렁한 톤만은 생생하다. 심드렁한 톤. 그러니까 이게 이 톤이라는 단어 되게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어, 언어, 이 내용, 발화의 내용보다 어조가 더 중요해진 세상이에요. 톤. 응? 응. 심드렁한 톤. 그러니까 발언의 내용은 뭐 기후나 날씨나, 그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어려운 거죠. 그게 그 사람들을 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그들도 이 톤을 읽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조보다 톤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들보다는 내가 더 우위에 서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발언의 내용이 중요해진 어, 발언의 내용을 중요시하는 근대적인 사고체계보다 어조가 더 중요해진 탈근대적인 사고체계.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옥리처럼 숨겼지만 의도는 뻐드렁니 같이 옥리 숨겨진 이빨인데 의도는 뻐드렁니 튀어나왔단 말이죠. 붉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 뻐드렁니처럼 붉어진 폰을 그들도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그들도 그들도 이때 그들은 이 나와 헤게모니 투쟁을 하는 그들도 어? 탈근대적인 어, 언어 이해를 할 줄 안다는 거. 이게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나는 이게 지금 얘기가 나중에 쭉 이어지면 먼저 얘기를 해보지만 이게 근대 시대에 날씨라는 거는 단기간이죠. 보다 기후, 장기간의 전망을 중요시 여기는 날씨는 단기간의 전망이에요. 근데 기후는 장기간의 전망이 더 중요시 여기는 거는 탈근대적 사고책이죠. 에 대한 그들, 그들의 학문적 연구 태도를 감안할 때 나의 어조, 톤을 감지하게 하는 어조를 감지한단 말이에요. 감지하는 것은 그들도 근대 어, 학문 연구에서 중시하는 언어뿐만 아니라 짧은데 어, 세계관의 이 관심을 갖게 된 어조를 어,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죠? 이는 짧은데 세계관을 그들도 겉으로는 부정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인정하고 판단의 중요 요소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이겨낸다. 그들이 약자인 거죠.
시대는 지금 탈근대 시대가 됐는데, 어조를 알아듣는다는 사실이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조를 어떻게 알아듣냐고. 근대 시대의 논리는, 어, 언어만 중요해. 언어 표현만, 언어로 된 표현의 내용만 중요하거든요. 어조는 별 신경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반박을 하냐면 그들은 숫자가 두 명이니까 자기는 한 명이고 1대 2죠. 그러니까 헤게모니 투쟁할 때 지죠. 그러니까 나의 한 명과, 그죠? 한 명이 나죠. 어? 세계문에 투쟁을 하는 두 명의 그들이. 우선 당장 그들이 유리하죠. 그래서 큰 따옴표를 쓰는 순간 너는 의지하게 되는 거라고 권위에 호소하지 말라고 그는 덧붙였다. 왜 그러냐면 날씨는 알지만 기후는 어렵잖아요. 기후는 복잡하고 길잖아. 그러니까 혼자서 생각하고 판단할 수는 없잖아. 장기간의 기후니까 다른 어떤 인용을 할 수밖에 없죠. 그지? 그리고 그는 덧붙였다. 그 사람과 너는 엄연히 다른 사람이잖아. 이렇게 질문해요. 서로 다른 두 사람이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일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른 사람의 이론을 동원했다 그래서 부끄러운 일이냐? 권위의 호소에서 내가 힘을 얻었던가? 이게 이제 헤게모니 투쟁의 내용이죠. 근데 이런 식으로 토론을 했는데 이 간단한 토론의 내용인 것 같지만 이 토론의 내용 속에서 찬성하고 반대하는 문제는 결국 이기고 지는 싸움이 되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근대에 어, 해석을 할 수 해야 되는데 어, 근대의 어, 권력 투쟁이 응? 정치적 투쟁이 어, 이분법적 그지? 이 이분법적 기분 적과 악분의 그지? 이분법적 구분의 기반을 두고 있기에 그지? 최근대 시대의 요구되는 헤게모니 투쟁과 달리 응? 어, 승리와 패배가 어, 뚜렷이 구분되어야 하는 어? 싸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치? 그들이 왜냐, 왜 이렇게 되냐면, 그들은 숫자가 두 명이니까. 내가 둘이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이건 둘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둘은 많다예요. 그치? 하나는 단수 하나지만, 둘은, 음, 복수, 많다. 그치? 다수.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명이 있는 거예요. 두 명이라고 썼지만, 사실은 두 명이 아니라, 복수죠. 그리고 왜 그러냐면, 그 이유는, 날씨는 눈에 보이지만, 기운을 온몸으로 흡수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날씨는 지금 객관적인 분석이 가능한, 그치? 날씨는 객관적인 분석이 가능한 과학적 자료로 되지만, 기운은 객관적인 분석, 근대 과학적인 분석이 되지 않는 거죠. 그죠? 근데 과학의 실험 대상이 예, 쉽게 될 수 없는. 그래서 이게 기후변화가 요새 왜 지구온난화 있죠? 그 문제가 잘 해결이 되지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기후 연구할 줄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실험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날씨는 어떻게 금방 분석이 되는데, 그래서 기후변화에 대해서 해결책이 잘 없는 거죠. 뜨거움과 축축함이 결합해 무더위가 되는 것처럼. 그 기후라는 건 모호하잖아. 그죠? 뜨거움과 축축함이 결합해 무더위가 되는 것처럼, 이, 이 파괴된 시대의 과학의 연구는 어렵단 말이죠. 그죠? 뚜렷한 개념 정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푸른 하늘 아래에서 우리는 땀을 흘린다. 그런 식이죠. 어떤 날에는 양볼이 빨개지기도 한다. 오늘을 살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후라는 건 오늘을 살면서 내일을 생각하고 다음 계절, 내친 게 10년 후를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게 이제 기후변화, 우리 기후위기 문제가 해결이 거의 안 되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토론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큰 따옴표 뒤에 숨는 거지 보이지 않는 것에 그가 말했다. 그러니까 다른 애가 아니지 큰 따옴표 사이에 숨는 거지 그가 토를 달았다. 보이지 않아서 우스운 것이 있었다. 보이지 않으니까 무서운 것이 있었다. 서로 다른 두 사람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무슨 생각이냐면 무건도 실언이라는 거죠. 그들은 확실히 힘을 얻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주력이니까. 그럴 때 꼭 입을 다물더라. 그러니까 그럴 때 그렇게 억울하게 그렇게 자기가 진실이 맞지만 해결이 안 될 때 썰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거는 아까 얘기한 그 논문보다는 이게 훨씬 더 수준이 더 높죠. 어. 아까 얘기한 거는 그냥 단사원 얘기했는데 이거는 그 팔근대와 근대의 차원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무슨 말을 이거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무슨 말을 해도 통하지 않을 것 같은 때니까 그래요. 무슨 말을 해도 통하지 않을 것 같은 거죠. 왜냐하면 무슨 말은 어, 어? 지혜를 어, 말하고 싶지. 어? 팔근대의 지혜를 말하고 싶지만 그죠? 어? 말하고 싶지만 음, 근대 과학적 하고 세계만 신봉하는 그들에게 그죠? 과학적인 그 근대 과학적인 세계만을 신봉하는 그들에게는 통하지 않을 것 같은 때가 있는 거죠. 어떤 말도 나를 드러낼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설명할 길이 막막한 거죠. 그러니까 표정을 감정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다양한가.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표정을 감정으로 나타낼 수 있게 당연한가. 얼마나 다양한가. 그게 무슨 소리냐면, 음, 어, 표정으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다양한 일인가.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근대적인 음, 대화의 핵심 도구가 언어라는, 합리적인 언어 표현으로 감정의 영역, 을 분리하여서, 실험할 때 감정이 중요하다면 실험 못하죠? 감정은 다 빼고 실험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나는 무표정을 지었다. 없음을 드러냈다. 이 무표정이라는 거는 감정의 표현이죠. 없음을 드러냈다. 없음도 감정의 표현이죠. 그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는 큰 따옴표에 또 따옴표를 만드네. 이러고 언어를 표현해요. 두 번 숨네. 그리고 다른 애가 쐐기를 박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게 아니라 숨지게 이제 잠자코 있는 거죠. 나는 그런 마음속으로 한 말인 거죠. 어? 마음속으로 한 말. 감정의 표현인 거예요. 어? 그럴 때 작은 따옴표는 곧 구름으로 만든 우산 같았다. 그 우산 속에서 소낙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누가 이겼냐? 우선 궁금하죠. 네, 이거는 100% 누가 이기진 않았죠. 어? 승패가 뚜렷하지는 않지만. 즉, 근대주의자들이 만족할 만큼, 만족할 정도로 승패가 가려지지는 않았지만, 음, 그 날씨와 기후의 비교처럼 단기적인, 어, 열세에도 불구하고, 날씨는 단기적이죠. 날씨와 같이 단기적인 분석이 되고, 기후와 같이 단기적인 차원에서는, 어? 헤게모니에서, 투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내가 분석을 하게 됐냐면, 이거는 지금 내가 지금 분석한 거예요. 이렇게 분석한 이유를 떤 신문에서 읽었어요. 그 신문 기사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어, 어떤 신문 기사냐면 이거예요. 어, 우리 우리는 모두 낀 세대라는 거예요. 낀 세대.
시대 전환의 시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낀 세대다. 전세를 쓴 거예요. 유교적 문화, 가족 중심적인 사고가 팽배하던 지난 세대를 배경으로 하는 부모님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 밑에 세대는 그와 상반되는 라이프 스타일과 문화를 가진 후배 MZ세대, 알파 세대의 자녀들과 일상을 마주하며 지내는 거예요. 이 세대는 옳고 다르다고 믿어왔던 기준과 가치가 혼재되고 뒤죽박죽된 상황에 있는 경우가 더러 있다. 이게 지금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낀 세대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선대 세대와 후배 세대 사이에 끼어 있는 세대로서 정체성 혼란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근데 모두 다 그렇다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여러 선후배들 만나보면 저마다 자신이 낀 세대라고 정의를 내리고 힘들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정확하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분류되는 30대 후반, 40대만이 낀 세대가 아니라 10대, 20대도 나아가고 50대, 60대도 저마다 선배 세대와 후배 세대가 있는 만큼 모두 다 자신이 끼어 있는 세대라고 한다는 거죠. 최근 K대학에서 강연을 마치고 강연장에서 함께한 몇몇의 20대 초반 MZ 학생들과 저녁 식사를 했는데 수저를 여기저기 놓는 나와 별개로 수저 세트를 자기만 옆에 두는 청년들이니까 서로 신기하게 받아왔다는 거예요. 나는 어른식들과 식당에 가면 물컵이나 숟가락, 젓가락이나 후배 사람 먼저 세팅하는 게 예의라고 배웠는데 그렇게 했고 후배들은 오히려 어색하고 불편하며 자기 색깔은 물도 자기가 시원하다고 그랬다는 거지. 이런 일상적 혼란 외에도 이게 일상적 혼란이죠. 외에도 1세대가 가진 가정과 의무에도 혼란이 존재하는 거죠. 나와 같이 80년대 중반 출생한 세대의 특징 중 하나는 부모의 노후가 걱정되고 자녀의 유아가 보이고 그 교육도 걱정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하여튼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그지 복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밑에 네터리 청년들은 1세 똑같죠. 다양한 MZ는 인생에서 가장 행보가 심해도 고달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낀 세대라는 거죠. 즉 뒤집어 말하면 이 그들이 보는 자기의 세상이 있어요. 그 근대 세계가 고정될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온 시인일지 모르는 이 나는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알지만 어, 다른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죠. 날씨를 알면서 기후 얘기를 하는 거죠. 낀 세대죠. 그러니까 낀 세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주류인 거죠. 헤게모니 싸움에서 이미 이긴 거예요. 그런 신문 기사를 보고죠. 어, 그러니까 그들은 겉으로 이긴 것 같지만 사실은 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격적이었던 거죠. 그지? 그들이 공격적인 이유는 졌다는 걸 내심으로 어쩌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랬을지도 몰라요. 처음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그들, 오은, 토론을 하던 날이었다. 날씨부터 시작할까요? 그가 물었고, 진부하지 않아요? 그가 대답했다. 기후 얘기를 해보죠. 내가 말했었나? 심드렁한 톤만은 생생하다. 옥리처럼 숨겼지만 의도는 뻐드렁니같이 붉어지고 말았다. 큰 따옴표를 쓰는 순간 너는 의지하게 되는 거라고 권위에 호소하지 말라고 그런 덧붙였다. 그 사람과 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잖아. 서로 다른 두 사람이 같은 생각을 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일까? 권위에 호소해서 내가 힘을 얻었던가? 찬성하고 반대하는 문제는 결국 이기고 지는 싸움이 되었다. 날씨는 눈에 보이지만 기후는 온몸으로 흡수하는 것이었다. 뜨거움과 축축함이 결합해 무더위가 되는 것처럼. 푸른 하늘 아래에서 우리는 땀을 흘린다. 어느 날에는 양물이 빨개지기도 한다. 오늘을 살면서 내일을, 다음 계절을, 내친 김에 10년 후를 기대한다. 큰 따옴표 뒤에 숨는 거지 보이지 않는 것에 그가 말했다. 아니지, 큰 따옴표 사이에 숨는 거지. 그가 토를 달았다. 보이지 않아서 우스운 것이 있었다. 보이지 않으니까 무서운 것이 있었다. 서로 다른 두 사람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들에게는 무건도 시련이었다. 그들은 확실히 힘을 얻었다. 그럴 때 꼭 입을 다물더라. 그럴 때가 있었다.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무슨 말을 해도 통하지 않을 것 같은 때가, 어떤 말도 나를 드러낼 수 없을 때가, 표정으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가. 나는 무표정을 지었다. 없음을 드러냈다. 큰 따옴표 안에서 또 따옴표를 만드네. 그는 간파한다. 두 번 숨네. 그는 쐐기를 박는다. 숨죽인 채 잠자코 있었다. 마음속으로 한 말이었는데, 그럴 때 작은 따옴표는 꼭 구름으로 만든 우산 같았다. 우산 속에서 소낙비가 쏟아지고 있었다.